미국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기업 가치가 제일 많이 나가는 기업이 애플이죠.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이니까요. 애플의 기업 가치가 이건 뭐 저기 좀 어느 날짜를 택하에 따른 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한 2.5조 달러, 2조 5천억 달러 근접을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최근에 좀 올라가고 그러고 있죠. 근데 고용 규모가 15만 명도 안 됩니다. 15만 명은 적지 않은 게 아니라 적지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전통적인 기업들,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 같은 게 자동차 회사잖아요. 이런 기업들, 전통적인 항공회사라든가, 여기 항공 분야들 많이들 가시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전통적인 기업들은, 그래서 폭스바겐의 기업 가치가 최근에 2천억 달러가 안 됩니다. 근데 고용 규모는 60만 명이 훨씬 넘어요. 옛날에 대기업들은 대개 고용 규모가 이랬었습니다. 이랬었어요. 항공회사들도 막 이랬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20세기 기업들은 뭐냐면요. 20세기 기업들은 기업 가치는 바로 뭐죠? 가장 쉽게 평가하는 게 주가로 그러니까는 환산하는 겁니다. 기업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주주들의 가치죠. 주주들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들의 이익하고 그 다음에 고용 규모는 뭐죠? 사회적 기여도잖아요. 이게 비례를 했어요. 기업 가치가 큰 기업이 고용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기업의 성장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애국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기업 가치는 지금 여기 봐보세요. 이게 지금요. 예? 10배도 넘는데 고용 규모는 어떻습니까? 4분의 1도 안 되잖아요. 4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이런 기업들이 별로 일자리 창출을 안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employment light, 우리가 생맥주 할 때 light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축소형 사업 모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요. 자, 이것도 보게 되면 2000년을 딱 가리키고 있잖아요.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오바마 정부가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이제 진행했잖아요.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선진국마다 공통의 문제예요. 청년 실업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게요. 93, 4년경입니다. OECD 보고서에서요. 그 전에는 선진국가에서 청년 실업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선진국가의 청년들은 부모 세대들보다도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실업률이 더 높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경제 이론적으로 볼 때는요. 왜 그러냐면 경제학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기업이 고용을 하는 기준은 뭐냐? 채용을 하는 기준은 뭐냐?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 높은 돈 많이 벌어주는 사람이죠. 그럼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 숙련도라든가 기존 직원은 숙련도고 신규 직원들은 교육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으면 생산성이 높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몸값 높이려고 하는 거죠. 몸값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선진국가에서 부모 세대보다 많이 배운 이 자녀 세대들이 사회 전체 평균 실업률보다 한 두세 배가 높은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요. 90대 중반 이후에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문제는요. 우리나라 청년들 문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대개 어떠냐면 중산층 이하들은 20살 넘으면 대개 부모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받아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대학 다니고 대학 나오게 되면 웬만한 좋은 직장을 가질 수가 있었고 이제 좋은 직장 갖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월급을 가지고 좀 모으다 보면 한 몇 년 지나면 자기 마이카도 장만하고 새 차도 장만하고 그래서 신규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연령대가요 30세, 35세 정도 연령층입니다. 20대 후반부터요. 거기다 이제 신규 주택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뭐냐면 이제 주택도 한 20년, 30년 이런 모기주 해가지고 이 주택 담보 대출금도 받아가지고 주택도 구입을 하고요. 그러면서 평생 이제 살면서 갚아나가고 이게 중산층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미국의 학자금 대출 미상환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전에 한 4천억 달러 됐었는데 이게 거의 2조 달러에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학자금 탕감 이게 지금 중요한 하나의 이슈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가끔 외신보도로 나올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있는데 근데 그래서 오바마도 뭐냐면은 왜 이렇게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더하냐 해가지고 이건 이제 그러니까는 그 미국의 아주 그냥 내노라는 굉장히 괜찮은 학자인데 프루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이 노동경제화를 시켜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찾지 못하고 오바마가 뭐라고 했냐면요. 반농담 속에 진담도 들었는데 국민들한테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문을 까졌어요.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가 있냐.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KDI 같은 전미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래가지고 학자들한테 이제 이걸 조사를 시켜봤어요. 왜 그런가? 거기서 나온 결과가 아주 재미있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2000년을 딱 밝히고 있죠. 아까도 2000년. 2000년을 이게 정점 축소되게 이게 X축은 연도니까요. 연도이고 Y축이 뭐냐면요. 대졸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수행하는 직무 있잖아요. 직무요. 일, 업무요. 그 업무에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인지량들 이런 게 있잖아요. 요구하는 거니까요. 대졸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로 하는 어떤 우리가 인지량이 있잖아요. 그게 90년대 이전까지 쫙 이게 증가했는데 대학에서 그러니까 그걸 많이 잘 공급해줬다는 얘기죠. 근데 갑자기 2000년대 이후에 대학에서 공급해주는 인장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냐면은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대학에서 쓸모있는 인재를 좀 쓸만한 인재를 공급 안 해준다. 이런 불평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나오죠. 근데 2000년대 딱 이 정점을 찍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 어떤 일까지 2002년 1월 달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봤을 때 보게 되면요. 시중의 돈의 양이 연 7.6% 쭉 올랐는데 그걸 보기 전에요. 저기 맨 왼쪽에 보면 가계가 2002년 경과에 들어 전체 돈 중에서 한 61.4%를 가계가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얼마까지 줄었느냐?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누가 그 돈을 갖다 쓰느냐? 이 금융회사들. 금융회사들은 거의 두 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들 하는 게 뭡니까? 돈 가지고 돈 벌게 하는 게 금융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물 경제 활동으로 돈이 안 가고, 이 소위 말해서 금융회사들이 돈 넣고 돈 먹기 위해 돈들이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네? 자, 거기다가 우리가 올해 지금 수출이 굉장히 지금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수출이 2016년도까지 박근혜 정부 말기까지 굉장히 위기 상황에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행진하면서요. 그러다가 2018년, 18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잠깐 반짝 회복했는데 그때 회복이 반도체 특수 때문에 했었거든요. 반도체 특수 때문에. 반도체가 빼면 나머지 제조업의 위기가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그 반도체 착시 효과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산업위기를 사실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뭐 2019년도에는 2019년도 수출액이요. 팬데믹 직전인 2019년도 수출액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2011년도 수출액보다는 더 낮았습니다. 수출에서 잃어버린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다가 팬데믹 터지니까는 또 더 줄어들었죠. 근데 올해 우리가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지금 우리가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 부대가 흔히 말해가지고 13대 주력 품목이 거의 한 80% 차지합니다. 전체 수출액이에요. 이게 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이런 분야들이에요. 선박,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 비중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 비중은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올해 수출액이 지금 그러니까 사상 최고로 지금 이렇게 경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13대 주력 품목은 여전히 뭐냐 마이너스 1.2%입니다. 회복이 안 됐어요. 뭐가 가고 있느냐? 중소기업이 굉장히 약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신기하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것은 경제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요.